안녕하세요, 이윤현입니다. 설명충만이 업로드 되는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진다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정말 몸둘 이건 지난주에 썼던 말이네요. 그러면 오늘은 두 배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탕자의 비유 2. 이제 시작해볼까요? 이윤현의 설명 충만!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종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는 이제 중요한 명령을 하나 더 내리게 됩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으라. 얼핏 생각하기에 외양간에 가서 그중 제일 살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으라. 이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아쉬움, 한 글자가 빠진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서 잡으라. 누구나 다 아는 그 송아지라는 뜻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집에 있는 송아지 중에 제일 맛있고 먹음직스러운 송아지를 잡으라가 아니라 이날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된 그 송아지를 잡으라 라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강조해서 번역해 본다면 그 살진, 바로 그 송아지 정도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소를 잡지 않고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고기가 아주 연하고 맛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언제까지가 송아지고 언제부터가 소죠? 보통 새끼를 낳으면, 암소 기준으로요, 새끼를 낳으면 더 이상 송아지라고 부르진 않겠죠. 그러면 첫 번째 새끼를 낳을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약 생후 7개월 후라고 합니다. 일을 많이 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평균 쉽게 10달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죠.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에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종을 불러서 시킵니다. 운년아, 이 송아지 이놈이고 지금부터 네가 잘 키워야 돼. 알겠습니다. 그런데 10달이 다 돼갑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운 송아지는 이미 다 자라버렸습니다. 이놈이거는 안 되겠다. 나리. 고기가 벌써 질길 것 같아. 데리고 와서 일이나 시켜.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갓 태어난 송아지 한 마리를 지정합니다. 자, 이놈이다. 잘 키워. 알지? 뭐 하는 데 쓰려는 건지. 그렇게 하죠. 아들이 언제 돌아왔을까요? 처음 전에서 키운 송아지가 다 자라기 전에 아들이 돌아왔을 법하지는 않습니다. 10달 만에 돌아왔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송아지가 소가 돼서 보내버리고 두 번째 송아지를 다시 정하고 그때까지도 안 돌아왔다면 또 보내고 몇 번쯤 있을 때 돌아왔을까? 우린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 하나, 그 집 외양간에는 언제나 특별하게 키워지는 송아지 한 마리가 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운전아, 있지? 나리. 그 송아지, 그 살진, 바로 그 송아지, 그거 지금 잡아야 돼. 빨리 가서 잡아. 그렇게 합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그 송아지가 필요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 우리가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에서는 큰아들도 탕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은 와서 이 잔치에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큰아들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신 동생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살진 송아지, 그 살진, 바로 그 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놈은
그 아버지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달려나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끝을 항의합니다. 저놈이 아버지 아들일지는 모르지만 내 동생은 아닙니다. 나하고 연관짓지 마세요. 왜 내가 아버지한테 받아야 할 유산으로 저놈까지 먹여 살려야 합니까? 저놈은 지가 다 받아갔는데. 큰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를 위해서 그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에게 갖다 바쳤다? 누가 알려줬죠? 어떻게 알았죠?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면 뭐 당연히 그렇겠지. 섣부르게 짐작한 걸까요? 아무튼 이 형은 이 동생을 지칭할 때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 아들을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들, 정확히 번역하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말은 아버지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말 잘 안 하죠. 싸울 때나 몰라도 당신이라는 말 그렇게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한다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야 맞겠는데 이게 심각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종은요 이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상기시켜주는 데 비해서 아들은 딱 잘라서 아버지 아들일지는 모르지만 나랑 연관짓지 마세요 차갑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큰아들놈 같은 한심한 바리새인들과 다른 모든 유대인들을 주님은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사실 이 탕자의 비유뿐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이런 양의 비유까지 합쳐서 이 비유의 배경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던 세리나 가늠한 여인, 창녀들 등등과 같은 소위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교리에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절대 밥 먹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버글버글 하니까 셈이 나서 가보고는 싶은데 그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짱을 끼고 앉아갖고 담장너머로 보고 있다가는 일하느라고 바쁜 제자들 지나가면 불러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니네 스스로 왜 저 꼬라지야? 왜 저런 인간들하고 밥이나 먹는다고 왜 저렇게 해? 이걸 예수님이 아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있는 집 바깥에서 투덜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아버지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잔치의 즐거움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화가 나서 삐져 있는 형의 모습을 교차시켜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린 사실 못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도 그리워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 큰아들의 위치에 서서 고춧가루나 뿌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잊어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죠. 2주에 걸쳐서 탕자의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송아지 한 마리를 통통하게 살지어 키워놓고 기다리시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봤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버지의 속을 긁어붙이는 큰아들로 뒤통수를 한 대 패주고 싶은 큰아들놈의 한심한 모습도 생각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다리고 그렇게도 기다리던 성탄절이네요. 안 기다리셨나요? 그에 맞춰서 다음 주에는 성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황색이 잘 어울리는 남자. 흰색도 잘 어울리는 남자. 이은현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좋아요, 구독 아시죠? 부탁드립니다.